안녕하십니까. 10월 2일입니다. 그리고 초등 개강일이죠. 그렇죠? 우리 초등 전공하고 계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거의 10월의 첫날을 저와 함께 같이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의미 있는 날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10월 달이 되니까요, 우리가 공휴일도 많고 하다못해 이제 대체 공휴일이라는 것까지 적용이 돼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날짜들이 꽤나 보이던데,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와 같은 시간들이 조금 더 좀 야속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좀 다양한 아주 만감을 교차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관리 잘 하시고 좋은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생각만 하시면서 지내셔야 결과론적으로도 봤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1회입니다. 초등 모의고사 1회이기 때문에 논술이 포함되어 있지요. 우리 중등을 전공하고 계셨다 그러면 교육학 논술 영역은 저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만은, 교직 논술, 유아라든지 초등의 경우는 어쨌든 이게 특수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하면 부담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논술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담은 과거보다는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논술 답안지를 처음으로 작성하시는 선생님들도 꽤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논술 답안 작성 방법, 그리고 이 안에서는 주의사항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교 답안지 양식을 나눠주어서 쓰는 부분하고는 분명히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다시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시험 장소에서도 이 내용이 제공이 되는데, 시험을 보는 당일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에 맞춰서 쓰게 되면 다소 조금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썼던 스타일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습관적으로 글을 만들어 놓고 글을 쓰시는 게 맞겠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뭐까지 볼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작성을 해 보셨겠지만 OMR 양식도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총 25줄이 그어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없이 하나씩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받으시면 전체 면수하고 인쇄 상태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답안지는 총 2장입니다. 총 2장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신 부분에 보셔도 알겠지만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매 이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요 이제 옆에 있는 자잘한 것들 끌어오지 않는 이상 2장 이상 넘기기가 힘듭니다. 왜냐 그러면 문제에서 쓰라고 한 내용만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썼을 경우에 2장을 넘기기가 상당히 어렵다. 글자 크기를 상당히 크게 해갖고 쓴다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장을 넘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 2장 안에서 쓰면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은 얼마나 쓸까? 이 부분이 항상 걸리죠. 그렇죠? 나는 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답을 했지만 어차피 이게 절대평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다른 사람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체적으로는 상대평가잖아요. 시험 전체적으로는 상대평가지만 채점할 당시는 채점 기준은 절대평가에 맞춰갖고 틀리면 틀린 거고 더 잘하고 더 못하고는 없죠. 정답 쓰면 전부 정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채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의 과거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원고지
2000자, 200자죠.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해서 10장, 2000자 정도 이렇게 분량을 제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고지 쓰기를 결합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답안지에다 옮기면 분량이 대략 어느 정도가 되냐 그러면 한 장하고도 3분의 1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장하고 3분의 1, 그러니까 2장 넘겨 2면인데 2면에서 아까 5줄 5단락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첫 단락 혹은 두 번째 단락까지 쓰시면 많은 경우 시험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쓰는 양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맞춰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한 면만 작성했을 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준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절대적이다라는 표현을 썼던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위안을 좀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가 벌어지게 되면 내가 이 논술 때문에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서부터 대략적으로 다음 2면의 첫 번째 단락 5줄입니다. 혹은 두 번째 단락 10번째 줄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OMR이니까 수험 번호하고 성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에 답안지 제출하게 되는데 답안지는 저 2면 안 썼는데요. 2면 제출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든 답안지는 전부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상 여러분들이 답지를 받으시면, OMR 답안지를 받으시면 첫째 면하고 둘째 면을 처음부터 수험번호, 성명 이런 것들은 전부 기재해 두는 게 좋아요. 답지에 여러분들의 답을 쓰지 않더라도 제출하는 거기에는 전부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받자마자 학교에서 연습할 적에도 학생들을 보게 되면 습관적으로 두 번째 장을 넘기면서 두 번째 장에 수험번호, 성명 때가 돼서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순회를 해보게 되면 놓치고 그냥 답만 급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받자마자 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게 되면 답안지 순서대로 2면 모두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면 꼭 제출해 주시고 읽어보세요. 답안 작성 요령 읽어보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오늘 시험 봤던 게요, 오늘 시험 본 데서 문제에 나와 있는 왼쪽 하단에 나와 있는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작년도 기준입니다. 작년도서부터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주어진 답안지 면수에 맞게 서술을 하십시오. 글의 체계를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시오. 글의 명료성, 타당성, 일관성을 고려해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논술의 체계, 배점 부분에 있어서도 글의 논리적 체계성, 맞춤법 및 어휘, 문장의 적절성 이와 같이 해갖고 작년서부터 이와 같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욱 저보다 민감할 터이니까 말씀 안 드려도 잘할 것 같고,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번 보시게 되면 검은색 필기구 이용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검은색 필기구 사인펜 안 돼요. 사인펜은 번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고, 연필도 안 됩니다. 연필은 왜 안 됩니까? 이거 번지는 것도 아무래도 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번질 것도 아닌데 왜 안 되죠? 라고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인이야 큰 맘 먹고 가서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필 이런 사용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연필을 써서 답안지를 작성했다 채점 자체가 안 됩니다. 채점 자체가 안 돼요. 부분 점수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쓰고 계시는 거 있죠? 여러분들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이에서 많이 쓰고 있는 T로 끝나는 볼펜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들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안 작성용 용지 따로 나눠드리니까 그 부분 활용하세요. 부족해서 답안 작성 못할 일은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그 다음으로 요 8번입니다. 8번. 작년도에 이제 논술과 관련된 안내가 두 번이 됐습니다. 첫 번째 먼저 발표가 되고 나서 논술 작성 요령 작년서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바뀌었는데, 처음에 발표될 적에는 8번과 같은 내용이 언급이 안 됐다가
다음에 조금 수정을 해서 나왔는데 8번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8번이 지금 뭐하고 좀 다르냐 그러면 중등하고 다른 경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글쓰기를 한다, 논술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특별히 여러분들의 시험 스타일에 맞춰서 접근하는 교수님이 아니라면 그냥 서론, 본론, 결론 이에 맞춰 갖고 쓴다거나 아니면 뭐 문항별로 단락을 구분지어서 쓰게끔 하는 정도가 끝인데, 우리 초등은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위 문항의 번호를 쓰게끔 돼 있습니다. 서론하고 결론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본론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는 단락 아니겠습니까?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는 하위 문항의 번호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위 문항이 몇 가지로 되어 있냐 그러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위 문항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논술은 한 문제고, 이번에 실전 모의고사 1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위 문항이 몇 개로 나눠져 있냐 그러면 4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문제 보니까 이와 같이 방갈로 1, 2, 3, 4. 물론 시험 문제는 이렇게 쭉 세로로 쓴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서론 쓰시고 나서 본론 들어가실 적에 1 이렇게 한 다음에 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시 학교에서 글쓰기 연습했던 거 너무 다른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시면 학교에서 글쓰기 하실 적에 단락 들어갔을 때 들여쓰기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단락에서 들여쓰기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앞에다가 그냥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단락 들어갔을 때 2번 이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들 분명 학교에서든 어떤 기본적으로든 한 단락이 하위 문항 하나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두 번째 하위 문항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위 문항하고 기호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대로. 순서 바꿔서 답하면 안 됩니까? 나중에 한번 나오겠습니다만, 화살표에서 이거 위쪽이요, 이거 밑으로 내릴 건데요, 안 됩니다. 그 부분 안 되니까 나와 있는 그대로 순서도 지켜가면서 그 다음에 문항의 하위 번호도 그대로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문항의 내용 분량이 너무 걱정돼서 본문의 내용을 땡겨와서 쓰는 학생들이 꽤나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일부 활용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통합교육을 위해서,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땡겨올 수가 있는 거고, 근거하여라고 하게 되면 통으로 단락을 시험 문제 나와 있는 부분을 통으로 땡겨와서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조금 요약해서 인용을 해라.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내용 이외의 것 1절 표기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이 부분 과거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시험 준비를 보다 보게 되면 나 이거 강조하고 싶어, 다른 건 자신 없고 요 부분 보면 이 키워드를 보면 맞았다고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키워드에 해당하는 용어를 딱 쓰고 나서 이 부분 위에다가 별표하고 싹 가시는 분, 혹은 이 부분을 진하게 쓰는 분, 밑줄 치시는 분, 박스 치시는 분, 이와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앞부분이나 뒷부분은 조금 제가 자신이 없고,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 키워드 썼으니까 이거에 주목해갖고 좀 채점해 주십시오 라는 취지인데 전혀 인정이 안 됩니다. 전혀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문장 교정 부호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교정 부호가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사이에 추가할 적에 V자 이렇게 해갖고 추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V자는
추가 기호가 아닙니다. 띄어쓰기 기호입니다. 이거는 띄어쓰기 기호. 추가할 적에는 여러분들 말풍선 하듯이 이와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추가를 했을 적에요, 정확하게 추가하는 문구를 모두 포괄시켜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문장이 쭉 갔습니다. 쭉 가고 있습니다. 쭉 가고 있고, 근데 중간에 추가를 시켜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평상시 습관대로요. 그래서 평상시 습관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를 끼워 넣으라는 겁니까? 우만 끼워 넣으라는 건가? 채점자 입장에서는 보이는 그대로 채점하는 게 철칙입니다. 아, 나도 이렇게 하니까 채점 이거 맞은 걸로 해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부호 정확히 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해서 명확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혹여 문장 부호를 썼었고 점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맞지 않다라고, 좀 낮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부 점수가 깎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띄어쓰기는요, 띄어쓰기 가급적이면 맞아야 되죠. 저 띄어쓰기 잘 못하겠던데 한글 어려워서.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나라의 한글의 기본 원칙은 낱말은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애매하면 띄어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8번, 9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밑줄 기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교정부호 사용해도 된다. 교정부호 사용해도 되는데 명확하게 사용하자. 뿐만 아니라 아까 요 띄움표, 사이띄움 이거 했는데 밑으로 이거 없습니다. 밑으로 아닙니다. 띄울 적에는 위쪽으로 사용하는 거지 밑쪽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한 문장, 한 글자만 바꿀 거다. 아우, 한 글자만 바꿀 건데 우리 선생님들 이런 경우 학창 시절에 시험 볼 때,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 볼 때 하시는 부분 이거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한 글자만 바꿀 때는 이와 같은 교정부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한 몇 글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이와 같이 하신 다음에 이 위에다가 쓰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몇 가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교정부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좋을 거다. 사용도가 있으니까요. 다음에 10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답안지 작성 양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2가지를 써라, 3가지를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 출제를 해서 2가지 써라 그러면 나 공부한 거 펴내고 싶어서 한 5가지 썼다. 그럼 교수님들 사이에서는요, 공부했구나, 부분 좀 더 주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시험은요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그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앞에 2가지를 써라 라고 하면 앞에서 2가지만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가지를 종류를, 예를 들어서 종류를 2가지 쓰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정답 썼고 그 다음에 오답 썼고 정답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정답을 2개 쓴 건 맞으나 앞에서부터 잘라서 우리가 채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만약에 1점짜리라면 0.5점밖에 못 받는 거고 2점짜리 문제였다면 1점밖에 못 맞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개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개수를 정확하게 순서대로 쓰는 게 맞는 것이다 라는 부분, 논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부분들은 똑같이 언급이 된 게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음으로 이제 11번째 보겠습니다. 자, 교정부호죠. 2줄 긋고 틀렸을, 완전히 수정을 할 적에는 이 부분은 언제 쓰냐 그러면 아까 달락달락 잘못됐을 땐 이와 같은 교정부호 쓰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썼는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나 없애고 싶어요. 근데 전부 이거 답안지를 새로 옮기려니까 시험이 벌써 끝나가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위에 아래 보니까 도저히 이거 이 부분을 지워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미 다 단락은 써버렸는데 그때는 아예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했을 땐 이렇게 두 줄로 지워버려라는 겁니다. 두 줄 아예 삭제할 거다. 이거 아닙니다. 삭제 이거 아닙니다. 삭제 이거 아닙니다. 혹은 갈로 한 다음에 돼지꼬리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상시 쓰시던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평상시는 동그라미 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다 아하 이거 빼는 거구나 이렇게 아셨겠지만 시험에서는 두 줄만 인정, 두 줄 인정, 완전히 지우고 싶다, 두 줄 인정입니다. 두 줄 인정. 그래서 두 줄만 긋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정 테이프, 수정액 사용, 갖고 가지도 마시고 이 위에다가 답안 쓰게 되면 채점 안 해줍니다. 채점 안 해주니까 처음부터 볼펜 갖고 쓰시는 연습하시는 게 남은 기간 동안은 볼펜 갖고 쓰시는 연습하시는 게 최고다. 다음에 당연한 거죠. 답안 작성 다 했는데 우리가 60분 동안 시험 보는데 그 시간 고려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타이밍을 잘 보세요. 타이밍을 잘 보시고 조금 전에 했던 교정부호라든지 아니면 두 줄 긋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답안지에 글씨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글씨체 저는 나쁜데 상대방이 알아볼 정도면 됩니다. 상대방이 못 알아보면 어떻게 채점 못하는 거죠. 채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다, 악필이다 이걸 떠나서 상대방이 채점할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답안지 예쁘게 꾸몄다고 해서 점수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좀 악필이다. 점수 깎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변에 불필요한 내용들은 전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하십시오 라고 했고 이제 14번 눈 크게 뜨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채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성의껏 다 썼는데 진짜 몸을 불살라가면서 써놨는데 채점 안 되는 부분 답안지 안에 들어간 것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운동장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운동장 안에서 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은 반드시 경계선 안쪽에 쓰셔야 된다. 다음에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그래서 뭘 했습니까? 연필로 쓰지 마세요. 사인펜 쓰지 마세요. 라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연필로 작성한 부분 및 수정 테이프,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은 인정 안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OMR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논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필,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필로 쓰고 지우고 하면서 글 쓰는 연습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교정부 적절히 사용하시는 부분들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는 없겠죠.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를 표시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성명이라든지 수험번호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 배부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카페에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제가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시간 내시면 수험생 게시판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하단에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점수 깎여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점수 깎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깎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OMR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OMR 답안지 한번 볼게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OMR 카드입니다. 논술에. 아까 두 장 준다면서요. 그래요. 색깔만 다른, 이와 같이 색깔만 다릅니다. 색깔이 달라집니다. 색깔이 다른 답안지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받자마자 성명 쓰시고 수험번호 체크를 해버리면 되겠다. 그쵸? OMR 이거 잘못했는데 아까 수정액 사용하지 말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거기 이 감독관님한테
달라 그러면 스티커 같은 거 줘요. 스티커 같은 거 주니까 이 부분은 그거 붙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초반이니까 바꿔주세요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됐죠? 뭐 당연히 싼펜 갈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도 또 주의사항 나옵니다. 답안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 종류의 검은 펜을 사용해서 작성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아까 연필로 작성한 부분 채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오. 그 다음 또 수정 테이프나 수정에 작성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두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시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할 거라고 아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아래의 여백이 부족하진 않아요. 줄을 아무리 글자를 크게 쓰시는 분도 너무 크게 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간은 넉넉을 합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5줄씩 해서 한 단락으로 봤을 때 이게 몇 가지 돼 있냐 그러면 5개로 돼 있다 이거죠. 5. 그러니까 25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5줄. 25줄이니까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오! 조금 전에 제가 2매 이내로 쓰는데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생각을 해서 이면에 어디까지? 첫 번째 단락이나 두 번째 단락까지 쓰면 많은 수험생들이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론 첫 번째 단락 여기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5줄 정도로 쓰시면 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많으면 2단락까지 가겠지만 하나당 하나의 단락 정도, 그리고 한 단락을 그러니까 5줄, 6줄 7줄까지 이렇게 한 번씩 답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데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의 난이도라든지 그 안에서 세세하게 물어보는 개수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간과하고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하위 문항이 4개의 문항입니다. 보통 4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 서론 쓰고,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에 답 달고, 마지막 두 번째 페이지 넘겨서 이면으로 넘겨서 첫 번째 단락에 결론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딱 맞아떨어집니다. 대략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분량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하지 마시되,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럼 반 페이지만 써도 됩니까? 아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반 페이지밖에 없고 답이 다 들어갔다 그러면 압축해서 쓰십시오만은 불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불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 옆에 부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옆에 부분 넘어가면 안 되고, 옆에 부분 넘어가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이게 위쪽에서 이 부분 서론 쓸 겁니다. 그렇죠? 서론이니까 당연히 첫 번째 부분에 들여쓰기해서 쓰고, 그래서 서론 쭉 이야기할 겁니다. 뭐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알아보자. 그렇게 한 다음에 서론을 끝난 다음에 이제 본론 들어갈 거니까 단락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들여쓰기 한다. 들여쓰기 하는 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위 문항 적을 거니까 1번 이렇게 해서 들여쓰기 한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1번에 대한 문제가 쭉 해서 여기까지 해서 끝났다. 그래서 이제 2번 들어갈 거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분짓기 위해서 들여쓰기 하고 2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답만 덩그러니 쓰는 거 아니에요. 답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술식 쭉쭉쭉 이어놓은 거냐? 그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모든 내용은 하위문항 4개는 흐름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흐름이 있는 문제들이니까 접속사라든지 이어지는 문장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씁니까? 이 부분까지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페이지에 지금 보고 계신 첫 번째 단락까지 한번 쓰시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겠다. 그쵸? 지금 이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특수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신 만큼 충분히 적으실 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논술 답안지 작성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서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임용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0.5점이라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전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조금씩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작성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은 시험지 위에다가 바로 답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서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OMR 답안지를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하시는 방법만 익히시더라도요, 필요 없이 세는 점수,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필요 없이 세는 점수들을 막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점수를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등 그리고 유아특수 공이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부분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올려주고 있는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이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같이 받으실 거예요. 시험지하고 본 내용을 같이 받으실 겁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이렇게 해서 같이 받으실 건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서부터 이 부분에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문제지하고 답안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확인하십시오. 총 2장이 나갈 겁니다. 이면 2장이 나갈 겁니다. 색깔만 다른 문제지 답안지 2장이 나갈 것이고, 답안지가 나가게 되면요, 우선적으로 상단에 나와 있는 수험 번호하고 성명 이런 부분들 전부 우선적으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우선적으로 이게 체크를 하게끔 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답안 작성할 때 돼서야 위에다가 마킹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혹여 실수할 수가 있으니 받자마자 위에다가 마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수험 번호는 해당 란에 동그랗게 까맣게 마킹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생기게 되면 흰색 수정 테이프입니다. 흰색 수정 테이프. 혹여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실 적에 화이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정 테이프 갖고 가셔서 그걸 칠한다? 그건 아닙니다. 시험장에서 감독하시는 분들이 나눠주시는 그 흰색 수정 테이프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관한테 문의하시면 되는 거고, 네 번째, 답안을 작성하지 않는 빈 답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4번 빈 답안지도 꼭 마킹을 하고 나중에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답안 작성 안 한 건 내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도 답이 없습니다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록 다음 페이지에 답이 하나도 없다 손치더라도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를 일이잖아요. 그렇죠? 감독하시는 분이 답안지를 분실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험 보신 분들이 제출 안 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니까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2장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아까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를 모두 사용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연필 사용 안 됩니다. 나중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연필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는 아예 채점 자체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인펜 종류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인펜 같은 경우는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답안을 작성할 적에는 가로선을 그어서 답안란을 추가할 수가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단 가로선은 해당 답안란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 그러면 우리 유아특수와 초등특수는 2단 분리되어 있는요, 크게 보게 되면 2단 분리된 것과 같은 폭이 넓지가 않아요. 폭이 넓지 않은 10줄이 문항 하나에 대한 답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여 답을 길게 써야 될 필요가 있을 적에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랬을 적에는 가로줄을 써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따가 실질적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복수 전공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특히나 중등하고 복수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중등은 가로선과 세로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 같은 경우는 세로선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겠죠. 지금 폭 자체가 중등에 비해서 반쪽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로선의 사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고, 다만 줄이 부족하다 싶을 적에는 가로선을 그어서 분명히 쓰십시오. 확장해서 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번. 답안의 초안 작성은 문제지 여백을 활용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답안지는 답안만 쓰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쓰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음에 8번입니다. 답안지에는 하위 문항의 번호 또는 기호와 함께 답안을 작성하시고 문항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활용하여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아특수 초등은 작년도서부터 문항의 수가 하위 문항의 수가 한 문항당 3문제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3문제로 거의 확정되다시피 이렇게 쭉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위문항 1번,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위문항 1번, 하위문항 2번 이렇게 한 다음에 답을 쓰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하위문항 1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답,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한 답, 혹은 2번 하위문항에 대한 답 번호를 먼저 넘버링 해주시고 1번에 대한 답, 2번에 대한 답, 이와 같이 작성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9번입니다. 답안은 문항 번호를 확인한 후 각 문항별로 주어진 답안란에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9번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지금 밑에 15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답지를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와 같은 유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항 번호가 주어져 있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보시면서 문제와 답안지의 답안 문항 번호를 확인하고 쓰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잘못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15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10번 보겠습니다. 문항에 대한 답안 내용이 이해의 것은 1절 표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갈로 안에 답안의 특정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밑줄이나 기호 쓰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중요한 내용을 따다다닥 썼습니다. 다다다닥 이렇게 쓴 다음에 야, 나 이거 강조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밑줄을 긋거나 혹은 박스를 치거나 혹은 별 표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단답형, 서답형이 아니라 서술식인 같은 경우 쭉 문제 내용들을 기술하다 보면 오탈자가 생길 수도 있더라 이거죠. 혹은 추가해야 될 내용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때는 교정부호를 사용을 해서
교정부호를 사용을 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은 허락해 주겠다. 교정부호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그러면 띄울 때 이와 같은 띄움표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할 때 말풍선과 같은 이와 같은 부분들 표시를 하고, 이거죠. 그 다음에 위치 좀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다. 다음으로 이제 11번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구한 가지수까지의 내용만 답안으로 작성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2가지 쓰시오 혹은 뭐 3가지 쓰시오 이와 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물론 뭐 1가지만 쓰게끔 하는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이와 같이 몇 가지를 쓰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답을 이렇게 쓰실 거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쓰시게 되면 2가지를 쓰게끔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썼다. 그럼 앞에 2가지만 채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들이 생기겠죠. 첫 번째 정답 썼다, 오답 썼다, 정답 썼다. 앞에서 2가지까지만 채점을 하겠다 그러니까 앞에서 2가지까지만 채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 하나 포함되고 오답 하나 포함되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답이 돼버리는 경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썼다고 점수 주는 거 아니거든요. 더 썼다고 점수 주는 게 아니니까 2가지를 써라 그러면 2가지를 쓰되 정확한 답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입니다. 답안을 수정할 적에는 수정할 부분에 2줄을 긋고 수정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의 노트 필기를 할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 시험을 보실 적에도 많은 경우 하는 게 쭉 가다가 틀렸다 수정하고 싶다 이와 같이예요. 어절 단위로 잘못되면 이렇게 하죠. 볼펜으로 까맣게 되죠. 까맣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까만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와 같이 하는데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이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텍스트를 쭉 정리를 했다. 그런데 잘못됐다 그러면 2줄을 명확하게 그어서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표기하라는 겁니다. 화이트 쓰면 안 됩니까? 아니요. 화이트 쓸 수 없습니다. 화이트 사용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마킹 잘못된 부분은 화이트 수정 테이프 쓰라면서요. 그렇죠. 이건 마킹 테이프 가리기 위한 동그란 모양의 테이프고요. 지금 이 같은 경우 보고 계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가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야 수정 테이프로 쭉 그으면 되겠지만 수정 테이프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때는 교정할 때 2줄 잘못됐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그으라는 겁니다. 한 줄 하면 안 됩니까? 2줄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2줄로 쭉 이와 같이 그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번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십시오. 안 바꿔준다는 시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교체를 하기 이전에 답안지를 같이 제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1인당 2면의 답안지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남은 시간 배려를 하셔갖고 그 다음에 답안지 교체 후에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 답안지로 처리합니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번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 완료. 이 부분은 뭐 분명한 거고 끝난 다음에 답안 작성하면 부정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험 종료 전까지는 반드시 답안 작성을 완료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15번입니다. 15번. 조금 전에 제가 15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 꽤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채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5번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써놓고도 채점이 안 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다른 문항의 답안란에 작성한 부분 채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문항 번호를 임의로 수정한 부분, 문항을 바꾸어 작성한 후 화살표로 표시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OMR 답안지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논술이고 여기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바가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바가 OMR 2교시부터 사용하는 논술 시간이 끝나면 사용하게 되는 OMR 답안지 양식입니다. 그럼 받자마자 이 부분에다가 마킹을 하라는 이야기죠. 잘못되게 되면 수정 테이프를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붙이면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와같이 한 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줄입니다. 10줄. 그리고 각 문항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단위 나눠져 버렸잖아요. 옆에는 2번 문항에 대한 답을 쓰게끔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우리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봤던 거 한 번씩만 되뇌이면서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0줄인데 서술형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부족하다 그랬을 땐 줄 긋는 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문항 문제 보고요. 시험 문제지에 문제 보고 1번 여기다가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위 문항수 쓰고 이렇게 쓰라는 이야기죠. 하위 문항수를 쓰고 하위 문항 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기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1번 답안지에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여유가 넉넉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줄을 바꾸셔서 2번 이렇게 쓰시면 돼요. 2번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쓴 다음에 기억. 이 부분은 당연히 문제에 주어진 기호를 쓰셔야 됩니다. 문제에는 1번, 2번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기억, 니은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와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3번 문제가 서술형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줄여도 좀 분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넘어버릴 것 같아. 이미 넘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넘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죠. 채점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다가 일정한 부분이 가면 한 줄씩 이렇게 차지해서 가게 쓰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줄을요 쭉 그으세요. 이와 같이 가로줄이잖아요. 가로줄. 그러면 한 줄이 몇 줄이 돼버리는 거예요? 2줄이 되는 거예요. 한 줄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또 밑에 줄에도 이와 같이 그어서 사용하면 돼요. 필요한 만큼 줄을 그어서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지금 제가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경우만 해도 2줄이었던 게 몇 줄이 됐습니까? 4줄로 늘어난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보기로 들어가기 전에 읽었던 부호가 뭐냐 그러면 문제지의 문항하고 답안지의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십시오라는 거였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3번 문제에 대한 답지를 이와 같이 작성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알고 봤더니 저가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 옮긴 부분이 어디에 답이었냐 그러면 4번에 대한 답이었던 거예요. 4번에 대한 답이니까 우리 학교에서 했던 대로 이렇게 해볼까요? 요거 이렇게 갈 거고요. 요거 이렇게 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학교 교수님들 많이 봐주시던데, 알고 채점해 주시던데, 답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시험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서는 인정 안 해주고, 그러면 여기 부득이하게 3번의 답이 이쪽으로 왔겠네요. 그쵸? 3번의 답이 여기에다가 왔으니까 2문제가 전부 다 틀려버리는 경우입니다. 2문제가. 시간 없어서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니까 항상 시험 문제에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옮길 적에는 문제의 문항하고 답안지에 요 옆에 이게 써 있거든요. 여러분이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답지에 프린팅이 돼 있으니까 확인하고 옮기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까지
내문항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내문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색깔만 달라서 8번. 그러면 한 교시가 끝나는 거예요. 한 교시는 다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와 같이 두 개가 한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인데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충분히 지금 15번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답안란 이해의 공간에 작성한 부분 채점이 안 된다라는 것, 이 부분 상식적으로 아실 거고,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일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인펜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음으로 연필로 작성된 부분, 아까 연필 사용 금지했습니다만 실험 정신 너무 투철해갖고 연필로 써보겠다? 안 될 일입니다. 왜냐? 부분 점수 이거 없습니다. 채점하지 않는 경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연필로 작성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너무 오류가 많아서 수정 테이프 사용했는데 어떻게 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해서 수정한 부분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나는 연필로 정답 쓰고 왔어, 나는 수정 테이프로 이렇게 싹 긁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답을 쓰고 왔어, 나는 다 맞은 것 같아.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채점 기준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수 많이 하는 부분들, 그리고 채점에 있어서 철칙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노출 또는 암시하는 표시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응시했던 응시자하고 채점자 간의 어떤 안 좋은 일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라는 부분에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해서 답안지 작성한 답안은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는 게 참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급작스럽게 여러분들이 시험지 받아들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했던 방식대로 잘못해버리게 되면 상당한 점수가, 아까 제가 시작을 하면서 0.5점 이야기했습니다만 0.5점이 뭐예요? 그렇죠? 몇 점이 같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5점? 양쪽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면 10점? 크게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어떻게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해왔던 습관은 없나? 이 부분 찾아내시고 한번 고치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